이번 시간에는 행렬이랑 실수랑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번에는 행렬이나 실수나 똑같았죠.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해서 실수랑 다른 점이 없었어요.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것까지 다 똑같았는데 오늘 배울 행렬의 곱셈은 좀 많이 달라요. 곱셈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1, 2, 3, 4라는 정사각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되는데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냥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A, B, C, D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할 건데 곱해도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행렬의 곱셈은 이 앞에 있는 행렬을 A라고 하고 우리가 뒤에 곱하는 행렬을 B 행렬이라고 할게요. 이럴 때 A에 있는 행과 B에 있는 열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B에 있는 행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A에 있는 열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만 따져서 계산을 할 건데,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열의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성분의 원소를 찾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이 어렵다,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1이 있죠. 여기 A가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서 1행 1열을 먼저 구할 건데 여기에 있는 1행 1열을 곱해요. 일단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행에 있는 2열, 이 원소를 여기에 2열에 있는 1행의 원소와 또 곱해요. 그래서 써요. 이렇게 써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로 얻을 행렬에 1행 2열에 있는 원소를 찾을 건데, 아니 성분을 찾을 건데 여기서도 1행 2열에 있는 성분만 따질 거예요. 그래서 1행이 첫 번째로 온 숫자는 1이고 거기다가 b를 곱하는 거예요. 그쵸? 1 곱하기 b.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성분 2 곱하기 d 해서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기에 올 성분, 이제 여기에 올 성분을 구할 건데 이 행과 이 열이 만나는 자리에 있는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A에서 3A 플러스 4C가 되겠고 여기는 똑같이 해서 3B 플러스 4D가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데 행렬 곱셈이 성립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앞에서 곱하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그러니까 열의 개수죠. 열의 개수. 그러니까 행이 몇 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건 2칸으로 이루어지죠. 이것도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이 뒤에서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 그러니까 열이 몇 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칸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곱할 거고 또 이거랑 이거랑 곱해야 되니까 짝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성립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 2, 3, 4, 5, 6이라는 행렬이 있었을 때 여기 곱하기 1, 2, 3, 4, 5, 6 이거는 곱셈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행을 봐요. 이건 2칸이죠. 2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행이. 여긴 열이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이건 3칸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3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짝을 맞춰서 곱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이 3은 누구한테 곱해요? 곱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곱셈이 이게 성립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건 곱셈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두 행렬을 곱할 때 첫 번째로 곱하는 행렬이 A 곱하기 B 행렬이고 거기다 곱하는 행렬이 C 곱하기 D 행렬일 때 여기서 요 B와 요 앞에 있는 요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열의 개수와 여기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성립이 되고 이걸 연산을 이거 곱했을 때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A 곱하기 D 행렬로 나와요. 뭐라는 거야? A 곱하기 D 행렬로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이 이렇게 이상하게 정리가 되니까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되게 신기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죠? 저번 시간에 항등원이 뭔지 얘기를 했는데 뭐 실수 A가 있을 때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만 A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1이죠. 1을 곱해야지 그 실수가 그대로 나오죠. 행렬에서는 1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한다고 해서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왠지는 뭐 행렬의 곱셈이 그렇게 이상하게 정의가 되니까 그렇다는 건 다 아시겠고. 그러면 어떤 행렬을 곱해야지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행렬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행렬,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1, 2, 3, 4라는 행렬에 어떤 행렬을 곱해야지만 똑같이 1, 2, 3, 4라는 행렬이 나올까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가로랑 이렇게 세로를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1 곱하기 뭘 하고 또 2 곱하기 뭘 해가지고 답이 1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래요.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 나오려면 1 곱하기 뭐를 하고 거기다 더하기 또 2 곱하기 뭐를 해가지고 답이 2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요. 그렇구나.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가 있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이 나오려면 3에다가 뭘 곱하고 더하기 4에다가 뭘 곱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에다가 뭘 곱하고 또 4에다가 뭘 곱해서 그 두 개 더해서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약간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게 그대로 나오려면 우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 곱하기 뭐 더하기 2 곱하기 뭐 해서 1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2가 없어야겠죠. 2가 없어지려면 2랑 곱해지는 곳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맞죠? 그리고 이게 0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는 위에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곱하기 1이 1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그래요. 3도 한번 봅시다.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곱하기 1 해서 3이고 거기다가 4 곱하기 0이 0이니까 그래서 1과 3은 우리가 맞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가 되려면 1 곱하기 뭘 해야 2죠? 1 곱하기 2 해야 2인데 그렇죠. 근데 2 곱하기 뭘 해야 2죠? 2 곱하기 1 해야 2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써주고 여기다 0을 써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는 거야. 여기다가 2를 써주고 여기다가 0을 써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여기다가 1을 써주고 여기다가 0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1을 써주고 여기다가 0을 써줬더니 이 밑에서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0은 0이고 여기다가 4 곱하기 1은 4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만들었구나. 이 항등원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런 행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일반화시켜서 써볼게요.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여기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또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고 똑같이 A가 나왔다. 이때 이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단위 행렬은 2라고 하고요. 단위 행렬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건 정사각 행렬일 때 얘기해요. 정사각 행렬일 때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인 그런 행렬이 바로 단위 행렬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위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 같은 데서 단위원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단위원이죠. 그래서 1이란 게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인가 봐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실수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듯이 그래서 1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했나 봐요. 네, 그래요.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한다는 말은 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위 행렬은 거기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도 항상 그 행렬이 나온다 이 말이죠.